안녕하세요. 임주입니다. 자, 오늘은 38과 한국의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고조선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신화, 한국의 건국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 고조선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멸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멸망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조선 다음에 삼국시대가 이렇게 나오죠. 삼국시대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개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고조선에서 바로 삼국시대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여, 그리고 옥저, 동해, 마한, 변한, 진한. 자,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나라들은 진짜 나라가 아니라 작은 부족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진짜 나라가 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하나씩 다 사라졌고요. 고구려만 진짜 나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고구려가 위치해 있고요. 여기는 신라, 여기는 백제. 그래서 진짜 나라 같은 나라다운 나라가 나왔을 때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세 개 나라 삼국시대가 이루어졌다. 중간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백제, 고구려, 신라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거부터 봅시다. 전성기라는 말이 있어요. 전성기라는 것은 어떤 나라가 처음 시작돼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 나라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가장 좋았던 시기 있잖아요. 이 시기를 전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준 선생님의 인생을 보면 0세부터 120세까지 살겠죠. 저는 120세까지 살 거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40세의 전성기를 누렸다라고 하면 40세 때 이 사람이 가장 좋았다, 가장 화려했다, 발전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백제, 고구려, 신라의 전성기, 즉 가장 발전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4, 5, 6, 4세기, 5세기, 6세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백제, 그리고 고구려, 그리고 신라 이런 순서대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제는요 4세기 때 가장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성기라고 얘기하죠. 전성기를 4세기 때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왕이 근초고왕이었습니다. 자, 지도를 잠깐 살펴보면요. 백제는 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강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지했고요. 그래서 풍족한 생활을 누리면서 중국과 교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중국에 진출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당시 중국은 당나라였습니다. 당나라를 기억하시고요. 백제는 또한 일본에도 이렇게 진출을 했습니다. 같이 무역도 하고요. 서로 문화 교류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은 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지 않고 왜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백제는 왜와 그리고 중국의 당나라와 무역, 교역 그리고 문화 교류를 했다. 백제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화려하다. 그리고 섬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 하면 화려해요. 섬세해요. 아주 작은 것들도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물로는요. 금동대향로가 있고 금제 장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금동대향로, 금제 장식 이런 것들을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요 백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일본에 진출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는요 당나라와 왜에 진출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 진출이랑 그 다음에 정복이랑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출이라는 것은 교류했다, 교역, 무역을 했다, 트레이드를 한 거죠. 트레이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복을 했다는 것은 그 땅에 쳐들어가서 빼앗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복이 아니라 진출했다. 이걸 잘 구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에 대해서 좀 봅시다. 자, 고구려는요, 5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5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만큼 아주 넓은 땅을 차지하고요. 밑으로도 아주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옛날 역사 중에 대한민국 옛날 나라들 중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나라가 바로 고구려입니다. 언제냐면 광개토대왕. 자, 왕 이름이 광개토대왕인데요. 광개토대왕 때 그 아들 장수왕 때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를 하나 세웠는데요. 그게 광개토대왕 비고요. 여기에는 중원 고구려 비 이런 비를 써서 고구려의 세력, 고구려의 힘이 거기까지 갔어요.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는요,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감하다, 브레이브죠. 그래서 용감한 민족이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말을 잘 타요. 말타기를 잘하고요. 이렇게 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활이죠. 활을 쏘다, 활쏘기를 아주 잘합니다.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어떤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 무덤을 옛날에는 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무덤이냐면 무용총에 들어가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뭐라고 하냐면 수렵도. 수렵이라는 말은 사냥을 한다. 그래서 동물을 잡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용총의 수렵들을 보면 고구려는 용감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했다.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라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신라는 전성기가 6세기죠. 6세기인데요. 신라의 진흥왕이 어떤 단체, 그러니까 화랑도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엘리트들을 다 모았습니다. 엘리트를 한국어로 하면 인재죠. 그래서 인재들을 많이 모아서 화랑도라는 집단, 싸움도 잘하고 머리도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힘을 길렀습니다. 힘을 기른 다음에 점점 영토를 확장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신라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당나라 중국과 교역을 많이 하게 되고 힘을 합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와 연결을 해서 백제도 없애고 고구려도 없애고 그래서 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 통일을 이룬 나라는 결국 신라가 된 거죠. 이렇게 통일을 이룬 신라를요, 우리는 통일신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통일신라라는 말을 쓰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세 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인 신라와 통일이 되고 고구려와 백제가 없을 때의 신라를 구별하기 위해서 통일신라라는 말을 씁니다. 자, 통일신라의 수도는요 서라벌이었습니다. 서라벌은 지금의 경주죠. 그 경주의 옛날 말이 서라벌이고요. 세계 최초의 천문대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천문대는 별을 관측하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별을 관측하는 곳인데 이 천문대의 이름이 뭐냐면 첨성대입니다. 첨성대에서 별을 관측했어요. 별을 왜 관측했습니까? 원래는요 점을 치다, 점을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미래를 예측하다죠. 근데 이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날씨를 예측하겠죠. 날씨를 예측하는 이유는 뭐예요? 농업을 위해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이렇게 날씨를 예측하려고 노력했고요. 불교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불교 문화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불국사가 있고요. 불국사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탑이 두 개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자, 이렇게 탑이 두 개가 서 있는데 여기는 석가탑, 여기는 다보탑,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탑이 두 개가 서 있습니다. 불국사 안에 있고요. 불국사가 있는 이 산이 토암산인데요. 토암산의 다른 길로 이렇게 올라가면 동굴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불상이 있는데
이거를 석굴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경주에 가보면 이런 문화재, 불교 문화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경주에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는 곳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우리 고조선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방금 여러 나라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자, 이런 나라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는 없어지고 결국 신라가 통일을 해서 통일신라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통일신라 시대라고 하지 않고 남북국 시대라는 말을 씁니다. 남쪽에 나라가 있고 또 북쪽에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을 이렇게 봤을 때 한국의 남쪽에는 신라가 있었고요.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발해는요, 이 고구려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세운 나라예요.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세웠는데요. 이 대조영이 세운 발해를 중국에서는 동쪽의 큰 나라, 힘이 센 나라다 해가지고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신라는요, 이렇게 처음에 많이 발전을 했고, 이 전성기가 6세기가 되겠죠. 6세기에 이렇게 전성기를 누리고 계속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되죠.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후삼국, 그러니까 삼국시대는 고구려, 신라, 백제였는데 후고구려, 후백제,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신라, 이렇게 다시 후삼국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후백제와 신라는 없어지고요. 후고구려는 고려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시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백제, 고구려, 신라 이런 삼국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우리 교재를 같이 한번 읽어보고 문제도 함께 풀어봅시다. 38. 한국의 역사 2.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1. 고대 국가의 시작, 고구려와 백제. 고조선이 멸망한 후 한반도에는 많은 국가들이 들어섰다. 그중 백제, 고구려, 신라가 서로 경쟁하면서 삼국시대를 열었다. 삼국 중 먼저 발전한 나라는 백제이다. 백제는 한강 유역에 자리를 잡아 농사짓기에 유리하였고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에도 좋아 일찍이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리하여 4세기 근초고왕에 이르러 중국과 일본까지 진출하며 활발하게 무역하고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다. 백제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로는 금동 대향로와 금제장식이 있으며 화려함과 섬세함이 돋보여 백제 문화의 우수성을 알 수 있다. 고구려는 5세기 광개토 대왕에 이르러 영토를 크게 넓혔다. 고구려는 북으로는 만주와 요동지방, 남으로는 한강 이남에 이르기까지 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광개토 대왕의 업적은 광개토 대왕 능비를 세워 기려졌는데 현재 중국 길림성에 이 비가 남아있다. 고구려인들은 활쏘기와 말타기를 즐겼으며 이러한 용감한 정신은 무용총에서 발견된 벽화인 수렵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삼국 통일의 꿈을 이룬 나라 신라.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늦게 국가로서의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꾸준히 발전하였다. 6세기 무렵 진흥왕은 화랑도를 통해 인재를 길러냈고 백제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의 영토였던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한 뒤 백제의 한강 하류까지 빼앗으며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그리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는 중국과 교류하며 삼국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진흥왕 순수비를 통해 이러한 업적을 기념하였다. 이후에도 신라는 백제 고구려와 경쟁을 벌이며 삼국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고 마침내 676년 한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었다. 통일 이후 신라는 서라벌을 수도로 삼고 더욱 크게 발전해 나갔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를 만들어 별자리를 관측하였고 농업을 발전시켰다. 불교를 장려하여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석굴암 등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다. 또한 장보고가 완도에 설치한 청해진이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통일신라는 한층 발전해 나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신분제도의 한계와 지배층의 사치로 백성은 혼란에 빠졌고 결국 통일신라는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의 삼국으로 나뉘어졌다. 이를 후삼국 시대라고 한다. 정리하기 1. 고대 국가의 시작, 고구려와 백제.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에 이르러 중국과 일본까지 진출하여 활발하게 무역하였음. 백제 문화는 화려하고 섬세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받음.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 때 한반도 중부지방과 만주까지 영토를 넓혀 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음. 고구려인들의 용맹한 기상은 벽화를 통해 알 수 있음. 2. 삼국통일의 꿈을 이룬 나라 신라. 신라는 화랑도를 만들어 많은 인재를 키웠으며 한국 최초의 통일을 이루었음. 통일신라는 불교 문화를 꽃피워 다양한 문화재를 남겼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를 만들어 별자리 관측을 하였음. 장보고가 설치한 청해진은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음. 자, OX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백제는 화랑도를 만들어 많은 인재를 키웠다. 화랑도를 만들어 많은 인재를 키운 나라는 신라죠. 신라가 화랑도를 만들었습니다. X가 되겠네요.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 때 한반도 중부지방과 만주 땅을 차지하며 영토를 크게 넓혔다. 네, 맞습니다. 5세기 때 있었던 일이죠.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았다? 아니요, 이 나라는 백제입니다. 백제가 4세기고요. 고구려 5세기고요. 신라가 마지막 6세기였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X가 되겠네요. 신라의 장보고가 완도에 설치한 것은요, 청해진입니다. 청해진을 설치해서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중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한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나라는요, 고조선입니다. 신라가 아니죠. 화랑도를 통해 유능한 인재, 엘리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였다. 네, 맞습니다. 대조영이 세운 나라로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자, 이 나라는 어디입니까? 발해죠. 발해는 신라와 함께 남북국 시대에 있었던 북쪽에 있던 나라죠. 광개토 대왕 때 한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전성기를 맞았어요. 광개토 대왕 5세기고요. 그때 고구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역사 두 번째 시간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39과에서는 고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